대기업에서 25년, 30년 직장 다니면 나름 풍족합니다. 연봉은요, 적게 받으면 8, 9천에서 많이 받으면 뭐 1억 5천, 1억 8천, 뭐 2억 이렇게 받는 사람들도 많고요. 나름 그래도 법인카드 받아서 법인카드로 밥 먹고 술도 마시고 커피도 마시고 살고 하면 되게 여유롭습니다. 풍족하죠. 그러다가 이제 회사 그만두게 되면 이제 순식간에 이제 아래로 추락합니다. 그제서야 이제 알게 되는 거죠. 아, 내가 이때까지 누려왔던 것들이 되게 큰 것들이었구나 라고 말입니다. 제가는 이제 뭐 회사의 전무는 연봉을 한 3억 이렇게 받아요. 그런데 씀씀이가 개차반이라 돈이 없어요. 그 사람은 일은 야무지게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 평판은 되게 안 좋죠.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의 끝판왕입니다. 그래서 일은 잘할 수 있는데 그것 말고 나머지가 없죠. 주식회사는 주식으로 손해 많이 보고 부동산은 이제 사는 곳이 아파트인데 이제 지난 한 7, 8년 동안 부동산 광풍이 불어서 웬만한 집들 저기 도봉구 창동 막 이런 쪽도 2억 하든 3억 하든 집이 10억 한다 12억 한다 이러는데 이 아저씨가 사는 금천구의 낡은 아파트는 가격이 안 올라요. 10년 전에도 4억이었고 지금도 4억이고 그냥 그렇습니다. 참 그런 거 보면 참 세상이 공평한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죠.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은 욕심은 되게 많아서 음식 욕심 많고 식탐 많고요. 뭐 남들에게 자기 사비로 베푸는 건 일도 없습니다. 오직 법인카드. 뭐 법인카드로 살아왔었고 자기가 타고 다니는 차도 회사에서 줬고 주유도 법인카드로 주유하고 법인카드로 밥 먹고 술 마시고 커피 마시고 그냥 그러고 쭉 살아왔던 거고 지금도 그러고 살고 있죠.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갖춰진 삶을 살다 보니까 참 아이러니한 건 돈을 못 모으는 거예요. 보통의 사람이면 그 정도 연봉을 받고 또 주변에서 이렇게 차든 아니면 뭐 법인카드로 여러 가지 이제 자신의 이제 개인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회사 지원받아서 살기 때문에 저축할 수 있는 여력이 더 많아서 좀 더 많이 저축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. 그런 거 보면 참 희한하더라고요. 그런 그가 회사를 떠나고 나오면요. 물론 뭐 퇴직금이 있으니까 뭐 퇴직금으로 해서 뭐 연금 받겠죠. 근데 저는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. 그래도 뭐 퇴직연금이 있고 국민연금이 있어서 나중에 그래도 빈민층으로 살지는 않겠지만 자신이 살아왔던 인생, 자신의 삶 속에서 워낙 써왔던 수십 년간 쌓였던 씀씀이가 있어서 그 씀씀이는 쉽사리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.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결국 뭐 자신이 그에 걸맞는 뭔가를 또 느끼고 또 조절하며 살아야겠죠. 근데 이제 이건 이제 좀 그래도 뭐 수십 년 그러니까 되게 늦은 나이까지 뭐 전무급으로 연봉 3억 받아가며 산 사람들은 그래도 노후가 되게 불행해지거나 그러진 않겠습니다만은 아마 그래도 그 사람 욕심이 많아서 자신의 인생에서는 되게 뭐 불행해졌다라고 생각합니다. 왜? 매달 수백만 원 있어든 법인카드 없고 차 안 나오고 기름값이든 뭐든 자기가 움직이면 쓰던 모든 것들이 자기의 힘으로 한 게 아니라 회사가 준 것이기 때문에 가져가는 게 당연한데 회사가 가져가고 회사를 나오고 나면 인생이 매우 불행해졌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행동 반경이 되게 좁아지면 거기서 만족을 느끼는 게 아니라 거기서 되게 불행함을 느낄 것 같습니다. 그 사람은 자신이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학벌에 대한 컴플렉스도 되게 많았거든요. 그래서 자기 아들 둘이 있는데 첫째 아들에 대해서 압박하는 강도가 또 엄청나더라고요. 그런 거 보면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. 아, 대기업의 전문급이고 연봉을 3억 받고 그래도 중역으로 되게 많은 혜택을 받고 살지만 그 사람이 과연 행복할까라고 이렇게 쳐다보면 물론 죄의 해석이겠지만 말입니다. 행복해 보이지 않는 겁니다. 행복해 보이지 않고 아, 저 사람의 인생이 저 사람의 삶이 그닥 이렇게 좋아질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들이 더 들었던 겁니다. 참 희한하더라고요. 살아가는 인생이 살아가는 삶이 뭘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
저는 이제 제가 제목으로도 대기업 다닐 때 여러 개 살다가 퇴사하고 나면 순식간에 빈민층으로 전락한다라고 좀 극단적인 표현을 썼지만 실제로 진짜 빈민이 되는 게 아니라 자신이 그렇게 됐다라고 느끼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것 같다라는 거예요. 인생의 패배자가 됐다는 생각에 되게 절망하고 되게 이렇게 사그라드는 사람들도 많더라는 겁니다. 또 다른 저의 고참은 이제 53세, 54세쯤에 상무로 퇴임하고 난 이후에 이제 한 10여 년 동안 눈높이 낮춰가지고 그냥 소일거리 하면서 지내왔거든요.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일을 이제 접었는데 그분은 철저히 자기 객관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. 자기 현실을 내다볼 줄 아는 사람이었던 거죠. 그래서 욕심 크게 부리지 않고 이제 스스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. 큰 돈을 벌 수 없다라는 것도, 그리고 그런 기대도 안 하고 최대한 이제 좀 현재 삶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줄일 수 있는 걸 최대한 줄여서 다운사이징해서 정하며 살더라는 겁니다. 그런 모습이 되려 더 좋아 보였습니다. 괜찮아 보였습니다. 아,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거죠.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,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많은 것들을 생각해 봐야겠죠. 움직여야 되겠죠. 좀 더 고민하고, 좀 더 생각하고, 좀 더 챙겨가는 게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너무 여행을 바라고 너무 욕심 부려도 안 되지만, 또 이때까지 누리고 경험해왔던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고, 그게 사라졌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되게 우울해하고 되게 서글퍼하는 것도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예요. 돈이 있을 때는 3만원짜리 4만원짜리 갈비탕 먹을 수 있고, 돈이 없으면 만원짜리 국밥 먹을 수 있고, 그마저도 돈이 허락하지 않으면 도시락 싸다면서 지내도 괜찮지 않냐라는 겁니다. 그렇게 유연하게 접근해도 괜찮다라고 보는 겁니다. 그리고 꼭 술을 먹어야 되냐? 술 안 먹을 수 있으면 안 먹는 것도 방법인 것 같고요. 뭐 꼭 술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면 뭐 무알콜 맥주 같은 거 먹어도 괜찮을 거라고 보고, 뭐 상황에 맞춰서 처지에 맞춰서 바꿔가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.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우리가 유연하게 수용할 것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적응하고 그러고 살면 우리의 삶이 뭐 언제 어느 때든 뭐 크게 나쁘겠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. 조금 더 신경 쓰고 좀 더 살펴보고 좀 따져가며 진행하는 것들을 좀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어떻게 살아갈지, 어떻게 살아낼지를 좀 잘 좀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의 시대는 다들 혼탁하고 혼란스럽고 변화가 너무 많은 시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. 이상입니다.